몇 달에 걸쳐 횡보 구간을 거친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무엇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미래는 항상 확실성과는 반대로 확률의 문제입니다. 유가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채권 시장의 주요 변수들을 관찰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채권 시장의 주요 진행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힐드 채권과 국채 간의 상대 강도는 부채 시장의 위험 선호도에 대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채권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때 그들은 국채의 안전성에 끌리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채권 시장에서 위험 선호도가 상승할 때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티커가 HYG인 iShares iBox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와 티커가 IEF인 7-10-year Treasury Bond iShares ETF의 관계를 관찰하면 채권 시장의 위험 선호도의 주요 경향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채권 시장의 신호는 최근 몇 달 동안 다소 혼조세를 보여왔지만 현재 그 데이터는 주식에 대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퀀트 시스템은 주식 시장의 위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채권 시장에서의 위험 선호도 수준을 판독하고 있습니다. 주된 아이디어는 신용 조건이 유리할 때 주식 비중을 강하게 늘리고, 신용시장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를 제공할 때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HYG 대 IF의 상대적 성과를 측정하는 비율을 만들어서 수행됩니다. 이 비율이 상승하면 하이힐드 채권이 재무부 채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스크 온 모드에서의 비율이 100일 이동 평균을 초과할 때 시스템은 스파이 ETF에 투자됩니다. 반대로 비율이 리스크 오프 모드일 때는 시스템은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 티커가 TLT인 20 플러스 Year Treasury Bond iShares ETF를 매수하게 됩니다. 이 차트는 스파이 ETF에서 바이 앤 홀드 포지션에 대한 퀀트 전략에 대한 백테스트된 성과 통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시스템의 모든 ETF가 거래 가능한 첫 해인 2008년 1월 이후 퀀트 전략은 같은 기간 스파이 ETF의 누적 이익이 161.1%인데 반해 422.2%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퀀트 전략의 경우 15.2%였으며 스파이는 8.6%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치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비율을 의미하는 맥시멈 드로우다운은 같은 기간 동안 스파이 ETF를 바이 앤 홀드 했을 경우 52.3%인데 비해 퀀트 전략의 경우 18.9%였습니다.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중간 정도 위험으로 견고한 수익을 창출했지만 미래의 수익은 시장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국채와 하이힐드 채권이 옆으로 움직일 경우 전략은 아마도 많은 거짓 신호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또한 리스크 선호도가 빠르게 반전될 때 전략이 신용시장에서 신호를 읽고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채권 시장에서 리스크 선호도에 명확한 추세가 있을 때
위아래로 퀀트 전략은 이러한 추세를 포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견고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퀀트 모델의 신호 라인으로 되돌아가 보면 올해는 오랜 기간 동안 리스크 오프 모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최근 주식에 대한 강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비추세는 주식이 급락하고 옆으로 기는 시기에 의미가 있지만 보다 완전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의 두 가지 다른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몇 달 동안 HYG 대 IEF의 비율이 하락한 주된 이유는 IEF가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HYG는 2019년에도 성과가 좋았으며 현재 지난 몇 달 동안 최고치에 근접해 거래되고 있지만 HYG는 지난 12개월 동안 IEF에 여전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국채가 상승하는 시기에도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증가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신용 스프레드 증가로 인해 HYG 대 IEF 라인이 하락하는 경우 이것은 중대한 위험 신호이지만 급등하는 국채 가격으로 인해 라인이 하락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차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S&P 500과 신용 스프레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며 음영지역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심한 약세 시장은 신용 스프레드가 급증하고 경제도 불황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에 관찰되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주식은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낮을 때 주가가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국채 가격의 급등은 향후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추세지만 신용시장에서의 위험 선호도에 관한 큰 게임 체인저는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확산입니다. 만약 이러한 스프레드가 완만한 상태에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를 살펴보면 2019년 1월에 증가했지만 스프레드는 2016년부터 여전히 최고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중 내내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의 상승은 경기 침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신용 스프레드가 상당히 낮았다는 사실은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양호한 위험 선호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더 좋은 것은 최근 국채 가격의 하락으로 전략은 이제 다시 리스크 온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퀀트 또는 재량적 투자 전략은 모든 경우에 올바른 신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변동성이 높아질 때는 신호가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주식시장의 위험 환경을 멀티 에셋 관점으로 분석할 때 충분히 인정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채권 시장은 중기적으로 주식에 대해 강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브로그로 HYG 대 IF 추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tradingview.com으로 가셔서 이 티커란에 HYG/IEF라고 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 가격 비율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 차트에 나왔던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이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추세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풀피치 차트를 눌러서 실제 차트에서 100일 이동 평균이든 다른 이동 평균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